예, 자,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좀 거의 한 달 만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마이크 테스트를 좀 해볼 텐데, 자, 제 목소리랑 그 다음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잘 나오면은 우리 한번 또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한번 눌러보죠. 자, V방은 V자, 그리고 자, 새로운 방들이 생겼습니다. 자, 1기방은 1번, 그 다음에 2기방은 2번, 그 다음에 지금 그 카카오 TV 채팅방에 계시는 분들 계시죠? 예, 이분들은 K자 이렇게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예, 자, 진짜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한 달 만인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일요일 밤에 또 여러분들 찾아뵈었었고, 자, 그동안 참 뭐 일정들도 있었고요. 제가 또 여러 가지 좀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못했었는데, 자, 오늘 자 6월 달 들어서 처음으로 공개 방송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무료방에 그 1기방이 생겼고 2기방이 생겼고요. 전에는 방이 3개였었잖아요. 그쵸? 1기방, 2기방, 3기방 이렇게 세 방이 있었는데 방을 좀 압축을 했어요. 압축을 해가지고 지금 2개의 방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1기방은 지금 1500분 풀로 꽉 차 있고요. 이 방 인원이 1500명이 한계예요. 그러니까 더 입장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1기방은 이제 지금 뭐 1500분이 계시는데 누가 한 분이 나가시면은 바로 이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1기방 같은 경우 한번 나가시면은 다시 1기방에 못 들어오시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뭐 2기방에 들어오셔도 되고, 2기방도 지금 1150명 정도 좀 되시는데 뭐 이 방도 조금 지나면은 또 1500명이 꽉 차겠죠. 그러면 또 다시 또 3기방을 또 만들어야 되나? 또 그런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새로운 방을 만들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이 뭐였었죠? 바로 집들이 한다고 했어요. 집들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방 만들고 나서 오늘 이제 새로운 집에서 이제 그 시작을 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집들이를 하는데, 자, 집들이 선물들 다들 사 오셨습니까? 사 가지고 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집들이 선물 하면은 성냥, 퐁퐁, 뭐 하이타이, 휴지, 자,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하라고 하셨는데 좀 준비를 하셨어요? 새로운 집에 왔으니까 또 집들이 할 때 또 선물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는 또 풍성하게 여러분들 맛있게 드실 수 있게끔 또 집들이 음식들, 잔치 음식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또 오늘 집들이 마음껏 또 재미있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성냥은 이제 없죠. 근데 옛날에 이제 그 육각 성냥 기억났던 게 그 유엔 성냥이 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렇게 또 성냥이 필요했었었나? 뭐 그런 좀 생각도 들고요. 자, 뭐 아무튼 뭐 여러분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니까 뭐 저도 굉장히 좀 새롭고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또 많이 또 새롭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 술은 또 새 술잔에 담아야지 또 그 맛이니까요. 또 새로운 또 이 방에서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같이 또 새롭게 또 시작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좀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연배요. 연배야 유엔 성량을 알 정도라고 하면은 그렇죠. 좀 뭐 오래된 연식으로 봐야겠죠. 요즘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것 같고 한데, 예, 뭐 저도 이제 먹을 만큼, 물론 뭐 저보다 많이 또 선배님들도 계시겠지만은 저도 뭐
이제 뭐 반백년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공개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떤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예, 소학주 얘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소학주 뭐 최근에 이제 그 1기방도 그렇고 2기방도 그렇고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할 때 미경씨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 자, 미경씨 이거는 작년에 제가 고수회전 방송을 나갔을 때 방송에서도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 바로 MK전자였었고, 그리고 그때도 제가 그 MK전자 작년에 말씀을 드릴 때도 방송에서도 미경이다라고 얘기를 해 드렸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MK니까 뭐 MK 그래 뭐 MK니까는 뭐 미경이다라고 그냥 억지로 꽤 맞춘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실제 MK전자가 처음에 그 회사를 설립할 때 그때 이름이 미경사였어요. 미경사. 그래서 제가 이제 자 미경씨 자 미경아 좀 우리 뭐 잘해보자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미경씨가 뭐 요즘에 뭐 굉장히 핫합니다. 자 결국에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그 소학주가 만약에 100종목이 나갔다, 그동안 100종목이 나갔다라고 했을 때 100종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근데 방송은 사실 이제 올 초에 방송을 안 하고 방송이 이제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제 TV를 통해서 저를 보신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고수회전 시즌은 이제 올 초에 끝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어서 이제 다른 뭐 전문가분들이 이제 뭐 약간 좀 다른 포맷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다음 주면은 새로운 프로는 아니지만은 작년에 제가 했었던 그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 재방송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또 제가 그 했었던 방송들 재방송으로 이제 혹시 이제 보시게 되면은 또 아마 좀 새롭다, 또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난다라고 아마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MK전자 같은 경우에 참 보면은 뭐 그때 제가 4월달에 말씀드렸었죠. 예, 4월달에 이때 아마 말씀드려서 12,000원대 초반에 아마 매수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뭐 주가가 이제 뭐 조정을 받았었다가 이번 달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올라와 주었었고, 최근에 이제 14,000원대까지 올라가 주면서 아마 지금 제가 이제 그때 13,000원 처음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뭐 분할로 매도를 하십시오.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좀 분할로 매도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좀 뭐 매도를 하신 분들 좀 계시죠? 아마 지금 다 들고 계신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또 일부는 아마 가지고 계실 겁니다. 뭐 제가 이제 분할로 말씀드렸으니까 지금도 아마 지금 최소한 현재 뭐 가지고 있는 거를 비교해 본다면은 뭐 10% 이상, 그렇죠? 뭐 10% 이상 수익이 지금 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래요. 바로 이 소각주라고 하는 부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100종목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90개는 100개 중에서 90개는 다 올라왔다. 다 올라왔고 10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만 뭐 아직 못 오른 종목들, 뭐 그런 종목들이 뭐 한두 종목 아마 있을, 그 종목으로 따진다면은 한두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뭐 MK전자 수익 실현 뭐 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또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수익 내셨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었었죠? 며칠 전이었었죠. 며칠 전에 한번 주가가 빵 한번 뜨면서 또 수익 내셨던 종목, 소학주 중에서 좀 길게 가져갔던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소학주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거는 진리다. 클래시스도 다 올라왔어요. 제가 볼 땐 클래시스도 아마 고생하셨던 분들 계셨겠지만은 클래시스도 거의 다 회복을 했고,
그렇죠. 에버다임, 현대 에버다임. 자, 이 종목이 6,000원대 돌파하면서 전고점 넘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한번 빵 떴었고, 자 이때도 제가 역시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 뭐 분할로 이제 그 수익 실현하십시오라고 해서 많이 수익 내셨던 분들 중에서는 뭐 30%까지도 제가 봤었던 것 같고, 그쵸. 그 다음에 아마 뭐 20% 이렇게 이제 그 수익을 내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오늘 공개 방송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개 방송 했을 때 한 달 전이 되겠죠. 한 달 전에 제가 공개 방송 때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두 종목이 있었어요. 그 두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었죠? 한 달 전. 그러니까 5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그 마지막으로 공개 방송을 했었으니까 그날 제가 말씀드렸었던 종목. 그때 이제 똑같이 신호가 나와서 그때 신호가 나와서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두 종목을. 두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종목이었었잖아요. 그쵸? 예. 모두 투어 하고 제주항공. 모두 투어를 언제 제가 말씀드렸었냐면은 제가 아마 그 요 신호 보고서 그때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자, 요 신호. 자, 킬러 차트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킬러 차트. 킬러 차트에서 이제 신호가 나온 종목. 그때 이제 모두 투어가 이때 2만 원대 초반에서 신호가 나왔었고 진짜 잘 갔어요. 예. 모두 투어뿐만 아니라 뭐 여행주들 뭐 대부분 다 잘 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항공주. 항공주 하면은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종목입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는 다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대한항공도 지금 뭐 꾸준하게 좀 꾸준하게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종목을 말씀드렸었냐면은 바로 제주항공 말씀드렸었죠. 제주항공. 제주항공도 아마 이제 요 신호를 갖다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뭐 이후에 뭐 주가가 한번 뭐 쉬기도 했었지만은 결국에는 이렇게 신고가의 흐름으로 갑니다. 모두 투어 그다음에 제주항공을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그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많이 사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이제 뭐 로보스타라든지 그 다음에 뭐 MK전자 이쪽을 좀 많이 들어가셨었고 아마 제주항공이나 모두투어는 그렇게 많이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예 지금 모두투어 제주항공 공략해서는 현재 나 수익 중에 있다. 나 지금 현재 아직도 들고 있다. 아니면 최근에 뭐 이전에라도 나 수익을 내고 팔았다. 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숫자 1번 한번 찍어볼까요? 제주항공 모두투어 그래도 박정석 대표가 그때 말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거 듣고 그래도 나는 한번 사봤다. 1번. 둘 다. 예. 맞아요. 있어요. 예. 있는데 티를 안 낸 것 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그 소확주 여러분들이 이 공개 방송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다들 소확주잖아요. 소확주.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서 솔직히 뭐 다른 얘기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또 소확주를 지금 또 원하셔가지고 또 방송에 기다리셨고 오늘 또 들어오셨는데 자 오늘도 예 뭐 소확주는 나갑니다. 소확주는 나갈 거고요. 오늘도 제가 소확주는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쭉 풀어가면서 자 이 소확주들을 또 사야 되는 부분들 예, 그 부분들을 말씀을 예,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뭐 예 멋지게 예, 올라왔죠. 예. 지금 이제 곧 5만 원, 5만 원 이제 뭐 넘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자, 이 종목도 뭐 이전에 예전에 그때 아마 3월 달이었었나요, 그렇죠? 이때 이후로 지금 보면은 계속 갑니다. SGC 에너지 이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그때 이제 예전에 그 뭐 말씀을 이제 드렸었던 부분들, 그 환경 쪽, 환경 쪽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인선 ENT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SGC 에너지 이 종목 말씀드려서, 아마 또 이 종목도 아마 또 가지고 계신 분들 또 계실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자, 이 소학주라고 하는 부분들, 소학주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기다리면 수익이 난다.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그 중기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 요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그냥 고정시켜 놔야 돼요. 그냥 못으로 박아 놔야 돼요. 나는 단기 급등하는 종목들을 사 가지고 나는 돈을 벌 거야. 단기 급등 종목을 사 가지고 돈을 벌겠다라는 그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그냥 버리십시오. 만약에 내가 단기 급등 종목을 내가 사겠다 라고 한다면은 차라리 주식하지 마시고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난 단기 급등주를 나는 하고 싶어. 나 이걸로 돈을 벌고 싶어. 그럼 뭘 투자해야 되느냐? 뭘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차라리 비트코인, 코인을 하십시오. 예. 그래 뭐 로또를 하시든 로또도 괜찮고요. 예. 코인을 하시든지. 코인 요즘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럴 때 사야지. 만약에 산다고 하면 맨날 올라갈 때 급등할 때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지금 뭐 코인 지금 손실률이 지금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0%라고 합니다. 예, 마이너스 50%라고 합니다. 아마 주변에서 예전에 야 너 왜 주식하냐, 물론 이제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난 2월 달부터 한번 짧게 이제 이때 그 막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꼈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때 이제 막 왜 주식하니, 코인 하지. 그때 이제 뭐 코인으로 뭐 돈 버신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은, 그런데 지금 뭐 코인에 지금 물려가지고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제 다시 이제 주식시장으로 오겠다, 뭐 이런 이제 뭐 기사도 봤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그 단기 투자, 주식에 있어서 단기 투자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답이 안 나온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절대 답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이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만든 그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그대로 느끼는 부분들, 내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지금 이 자료를 갖다가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코로나 국면의 개인 투자자, 과연 코로나 시대가 어떻게 보면 3월 달부터였었잖아요. 작년 3월 달부터 그 2월 달, 3월 달에는 폭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부터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자, 10월 달까지, 3월 달에서 10월 달까지예요. 작년 3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이 기간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어떠한 거래를 했고, 그 다음에 투자 성과는 어땠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갖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작년에 이제 그 신규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주식시장에 들어왔었던 시기가 있었어요. 언제였었냐면은 바로 주가가 급락을 했었던 3월달.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이 동학개미 운동이 뭐 시작을 했었던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 신규 투자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10월 달에도 많이 들어왔었는데, 이때가 이제 바로 이 빅히트, 지금 이제 이름 바뀌었죠, 하이브로. 빅히트가 상장할 때, 요때 이제 그 신규 가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지금 했어요. 이때 이제 그 들어왔었던 이제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 그 뭐 환경들이 만들어진 거죠. 3월 달에는 와, 어떻게 보면 학습 효과입니다. 예전에 이제 10년 전 또는 그 20년 전 시장이 폭락할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 그러니까 전체 개인 투자자입니다. 전체 개인 투자자에서 제일 많은 게 30대, 40대. 연령별로 따져 본다면 30대, 40대. 아마 지금 우리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3, 40대가 제일 많으실 거예요. 예전에는요, 이 동학개미가 들어오기 전에는 50대, 60대, 70대 여기가 제일 많았습니다. 제일 많았는데 개인 투자들이 일단 30대, 40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남성들이 많았고 소액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졌는데, 특히 신규 투자자,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온 또는 뭐 제가 볼 때는 올 연초 또는 작년 연말, 이때 이제 그 들어오신 분들의 그 성향을 보니까는 젊다, 나이가 굉장히 어려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요 그림이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잘 안 보이실 텐데 20대가 기존의 8%에서 28%로, 30대는 23%에서 26%로, 그 다음엔 줄어들어요. 비율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20대랑 30대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성들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전보다는. 그래서 기존에는 남성이 65%, 54%였었는데, 65%였었는데 남성이 지금 이제 54%대로 좀 줄고 여성분이 35%에서 46%로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자. 여기서 소액 투자자라고 한다면은 기존에는 1,000만 원 이하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소액 투자자예요. 야, 1,000만 원도 나한테는 굉장히 좀 큰 돈인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시장에서는 1,000만 원 이하 투자자는 일단 소액 투자자로 보는 겁니다. 소액 투자자가 기존에는 50%가 안 됐었는데, 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77%, 거의 한 80%, 8할이 소액 투자자입니다. 1,000만 원 이하. 그러면은 일단은 작년에 들어왔었던 투자자의 성향은 일단은 젊다, 그 다음에 여성이 많다, 그 다음에 소액 투자자 1,000만 원 이하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통계 분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들어왔었던 신규 투자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령자, 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여성, 그 다음에 고액 투자자는 상대적으로 대형주 비중이 높은데, 이 현상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아무래도 신규 투자자 분들 내 경우라면은 모르잖아요. 주식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잘 모르니까는 뭐냐면은 일단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식, 큰 종목, 대형주. 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종목들이 가장 작년에 주식 투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아니면 올 초에 뭐 처음 들어오셨을 때 주식하면은 어떤 종목이 제일 먼저 딱 떠오르십니까? 우리 국내 주식, 대한민국 주식 중에서 어떤 주식이 제일 먼저 딱 떠오르세요? 자, 이기방도 답하세요. 예.
그렇죠. 삼성전자. 아는 게 삼성전자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대형주. 그 다음에 뭐 현대차, 삼성전자 아니면 현대차 또는 뭐 포스코 뭐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렇죠. 아는 게 아무래도 그런 큰 종목들을 선호하고 남성과 여성이 있을 때 누가 더 보수적일까? 라고 했을 때 여성 투자자분들이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소액 투자자가 아니라 고액 투자자분들, 좀 어느 정도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 작은 종목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형주 이쪽으로 이제 삽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들 똑같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공감을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유 종목 수입니다. 보유 종목 수인데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는 분산 투자 수준이 낮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아마 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약간 좀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이것이 이제 맞다 또는 틀리다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전체 투자자의 59%, 그다음에 신규 투자자 새로 들어오신 그 투자자분들은 세 종목 이하로 보유를 한다. 종목 수가 적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종목 수가 적기 때문에 수익이 나면은 그 종목이 수익이 나면은 수익률이 확 올라가겠지만은, 하지만 만약에 변동성이 크다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뭐 광고에서도 많이 봤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 분산 투자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소액 투자자분들, 소액 투자자가 많았었기 때문에, 자, 소액 투자자 1,000만 원 이하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면은 나는 이거 빨리 시드머니를 빨리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종목 수를 갖다가 좀 압축해가지고 줄여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성향들이 커요. 그런데 이제 또 실제로 보면은 뭐 VIP 방 뭐 가입을 하실 때 뭐 종목 상담 뭐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또 백화점식으로 또 엄청나게 또 많이 또 주식 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뭐 이 그 부분들은 뭐 조금 더 제가 또 그 분석을 통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서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의 거래 회전율은 매우 높게 나타난다. 매우 높게 나타난다. 여기서 보시면 평균 보유 기간으로 환산할 때 기존 투자자는 평균 보유 기간이 15일, 그 다음에 신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8일, 특히 중소형주 투자자, 20대 남성 소액 투자자, 이때 거래 회전율이 높게 관측이 된다. 거래 회전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은, 회전율은 뭐 아시죠? 우리가 이제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은 뭐 회전율이 높아야지 뭐 돈 많이 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회전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고 파는 그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한 종목을 사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가기보다는 사고 파는 이 비율이 굉장히 높다. 신규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고, 일중 거래 비중을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데이 트레이딩이에요. 데이 트레이딩이 뭡니까? 그날 산 주식을 그날 매도하는 거래. 그날 사가지고 그날 파는 거예요. 아침에 사가지고 오후에 뭐 팔든지, 아니면은 뭐 끝날 때 사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뭐 팔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뭐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뭐 데이 트레이딩이다라고 보는데, 자, 이 데이 트레이딩 비중이 55%나 된다. 굉장히 많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그냥 그날 사가지고 그날 파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중소형주 매매하시는 분들, 20대 남성, 그 다음에 소액 투자자일수록, 자, 이렇게 데이 트레이딩,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거래 회전율 이것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종목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종목 교체가 잦다.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의 일평균 교체 비율은 10.8%.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내가 10종목 갖고 있다 라고 하면은 최소한 하루에 한 종목씩은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이 종목 교체 빈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도 보니까는 신규 투자자 20대, 그다음에 남성 수액 투자자, 젊고 또 남성일수록, 그다음에 투자 금액이 적을수록 이 종목 교체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좀 통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아까 그 기간이 3월부터 10월달이라고 했어요. 3월달부터 10월달. 3월달에서 10월달까지 시장이 어땠습니까? 시장이 나빴나요? 3월달에서 10월달 사이. 이거 한번 시장 일단 지수만 볼게요. 뭐 지수가 모든 수익률을 그것을 뭐 다 얘기를 해준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일단 뭐 코스닥 작년 3월달부터 한번 볼게요. 작년 3월달이 여기서부터였었죠. 여기서 이제 그때 코스닥 같은 경우 500 이하까지 한번 떨어졌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월달까지 9월달 10월달, 자 이때까지 시장은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수는 많이 올랐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이 기간 동안 지수가 이만큼 올랐는데 여러분들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수익이 별로 안 났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작년에 한번 그 들어오셨던 분들, 특히 3월달에 들어오셨던 분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익이 나셨습니까? 수익 많이 나셨습니까? 돈 많이 버셨습니까? 작년 3월달부터 작년 10월달까지 지수만 본다면은 수익률이 많이 나야 되죠. 근데 실제 수익이 났습니까? 물론 돈 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막말로 뭐 이때 이제 LG화학 사가지고 9월달 10월달까지 들고 있었다 라고 한다면 돈 많이 버신 거죠. 그쵸? 이때 수익률을 한번 그 조사를 해서 한번 봤더니만, 기존 투자자, 그러니까 기존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은 뭐냐면은 코로나 이전부터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누적 수익률이 18%도 아마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지수가 저만큼 올라왔는데 신규 투자는 몇 퍼센트냐면은, 신규 투자는 저 기간 동안 5.9%. 근데 이게 뭐냐면은 거래세라든지 세금이죠. 세금과 그 다음에 증권회사에 내는 수수료, 이것을 뺀 수익률이에요. 뺀 수익률. 근데 이것을 만약에 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기존 투자자들은 15%,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은 오히려 마이너스 1.2%. 이전에 기존 투자자분들하고 신규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서 왜 차이가 날까? 기존 투자자들은 그래도 경험이 많기 때문에, 예전보다 경험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기존 투자자와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신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라고 하는 부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자 3월달부터 기준이죠. 3월달부터 기준인데,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여기서 다 까먹은 거야. 여기서 다 까먹고 여기서부터 계산을 하니까는 수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까먹은 부분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수익률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버티는 게지. 기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손실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서 들어왔었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야 되는데 지금 통계에서도 보셨지만 수익이 안 났어요. 수익이 별로 안 났습니다. 뭐 양호한 성과를 시현했다. 기존 투자자와 고액 자산가일수록 역시 돈 많은 게 그래도 유리하구나. 그죠? 일단 버틸 수 있으니 버티면은 그래도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익률이 결국에는 회복을 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개별 투자자의 성과를 봤더니만 자, 그렇게 장이 좋았었던 3월 달부터 10월 달 이 기간 동안 기존 투자자는 그러니까 전체로 본다면은 46%는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 거의 절반이 이 기간에도 손실을 봤습니다. 기존 투자자는 39%고 신규 투자자는 62%가 투자 손실을 기록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왜 이 신규 투자자들은 그 기간에도 왜 이렇게 손실이 났었을까? 자, 뭐 지금 그 무료 그 일기방에 계시는 분께서 기다림이 부족하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잦은 매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맞아요. 개인 투자자는 아니 그렇게 좋은 장인데 작년에 그렇게 좋은 장에서도 이 수익률밖에 못 기록을 했다. 왜 그러느냐? 그 요인들이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과잉 확신이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주식 투자 하시면서 처음부터 막 손실을 보진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수익 내셨던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뭐 제가 이제 뭐 작년에 뭐 방송 통해 가지고 소액주도 뭐 드리고 했었고 또 소액주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는 자신감도 있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장이 좋을 때 타이밍이 좋을 때는 수익이 납니다. 근데 그것이 시장 때문인데 이것을 내가 잘해서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나한테 그동안 없었던 숨겨진 재능이 있었네. 나랑 주식이랑 딱 맞네. 이게 뭐냐면은 자신감을 넘어가지고 자만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은 과잉 거래를 유발한다. 거래 비용 이것을 고려하지 않아도 투자 성과는 저조하다. 이게 지금 그림을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단계를 갖다가 10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일 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기록을 했고 적당히 거래를 했을 때가 가장 그래도 수익률이 높았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통계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또 이유가 또 있어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부분의 연장선이죠. 투자자의 과잉 확신을 부추기고 거래를 유발시킨다. 시장 수익률이 상승할 때 이때 투자자들의 거래 회전율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거래 회전율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 거래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은 올라간다 아니면 내려간다.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거래 회전율이 증가하게 되면 수익률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거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수익률은 결국에는 떨어지더라. 특히 신규 투자자, 남성 20대 소액 투자자, 이게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복권형 주식을 선호한다. 복권형. 야, 내가 주식 투자로 한번 인생을 바꿔보겠다. 인생을 바꿔보겠다. 도박과 비슷하게 인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잭팟을 터트리겠다. 투자와 도박을 즐기는 사람의 거래 빈도가 높다. 실제로 개인 투자자는 수익률의 특징이 도박과 유사한 주식을 선호한다더라. 그럼 도박과 같은 주식이 뭐가 있느냐? 낮은 가격, 싼 주식. 카카오나 네이버는 30만 원이니까 비싸니까 이 종목보다는 막 1,000원짜리 미만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변동성이 큰 종목들. 그래, 나는 투자에 자신 있어. 그래서 막 급등하는 종목들 쫓아가고 이러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사는 부분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저렴한 주식들. 근데 이제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 종목이 쌀 수밖에 없는가? 그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갖다가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주식을 초과 거래한다. 여기도 보면 젊은 남성, 소액 투자자, 거래 회전율이 높은 투자자들이 복권형 주식 거래를 선호한다. 아마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얘기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투자자들은 처분 효과, 상대적으로 수익이 난 종목을 빨리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실현한 거래 중에서 이익이 난 비중은 63%. 그러니까 이익 나면은 수익을 실현한다는 얘기죠. 대신에 미실현한 그 안판 종목이죠. 안판 종목 중에서는 손실이 난 비중이 약 69%. 이거는 뭐 기존 투자자나 또는 신규 투자자나 비율은 비슷해요. 뭐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런데 이제 수익이 난 종목은 좀 너무 빨리 판다. 조금만 먹으면 그냥 일단은 팔고 본다. 그다음에 손실이 났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랫동안 들고 가는 그런 부분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투자자와 소액 투자자에서 굉장히 강하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단기 군직 거래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뇌동매매. 그러니까 어디가 좋다더라 해서 글로 그냥 우르르. 대표적인 게 최근에 어떤 종목이었었죠? 대표적인 종목. 우리 뭐 방에서도 이제 뭐 말씀하셨는데, 자, 정시 테마주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윤석열 관련주. 그러니까 이쪽으로 또 이 귀가 얇은 거죠, 어떻게 보면. 맞아요, 테마주. 이쪽으로 이제 막 우르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추종 거래. 이것도 역시 뭐냐면 단기 투자예요. 테마도 역시. 원전도 있죠. 원전도 있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수익률은 마이너스다. 단기 군직 거래는 주식 수익률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다 라는 얘기예요. 쫓아가는 부분들은. 그렇다면은 이제 결국에 자, 이렇게 지금 그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4개 증권사에서 표본을 한 20만 명
그 다음에 신규 투자자가 한 6만 명 정도. 요 표본을 갖다가 이제 뭐 연령이라든지 성별로 해가지고 이 분석한 요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인데 결론은 뭐냐? 결론이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통계를 내봤더니 그 결과는 보니까는 자, 코로나19 국면의 개인 투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단 신규 투자자들은 언제 들어왔다? 주가 하락. 작년 3월달이죠. 대규모 IPO 작년 10월달 이때 진입을 했는데 신규 진입한 투자자는 기존 투자자에 비해서 젊고 여성 비중이 높고 소규모 투자자가 많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중소형주 비중이 시장 대비 높다. 특히 신규 투자자, 고령자, 여성, 고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집중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고 과도한 거래 회전율, 높은 일중 거래 비중, 잦은 종목 교체 이런 것들이 바로 개인 투자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은 개인 투자자의 전반적인 성과는 어떠했느냐? 기존 투자자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은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작년 3월 달에 그 이전이죠. 코로나 이전에 이제 이미 뭐 투자를 하셨던 분들 그때 뭐 급격하게 물리면서 팔 수가 없었으니까 무조건 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수익률이 좀 좋게 보였었던 부분이지만은 신규 투자자들은 저조한 성과를 시현했다. 거래 비용을 제외한다면 신규 투자자는 마이너스 성과를 기록을 했다. 투자 성과는 자산 규모, 보유 종목 수, 대형 대표 업종 비중과 관련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잦은 거래는 저조한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여기서 잦은 거래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뭐 하루에도 뭐 몇 번씩 사고 파는 그 정도의 거래도 포함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보유 기간을 짧게 가져가는 부분들, 뭐 일주일 또는 보름, 물론 내가 사가지고 사자마자 올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내가 고수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내면적인 의도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내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었던 뭐 과잉 확신, 복권형 주식 선호, 처분 효과, 단기 군직 거래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었다.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이제 내려야 됩니다.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결론은 작년에 그렇게 좋았던 장 어떻게 보면은 작년 같은 장이 없었어요.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기준으로 140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000포인트 넘었는데 이런 장이 역사적으로 많지가 않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장이에요. 그 여러분들께서는 그렇게 좋았던 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느냐? 그렇게 좋았던 장에서도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절망적이십니까? 너무 주식시장 제가 너무 겁을 줬나요? 너무 어렵나요? 하물며 올해장 여러분들 뭐 다들 지금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올해 작년보다 당연히 안 좋죠. 올해 시장이 작년보다 안 좋은데 그러면은 당연히 수익 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작년에 그렇게 좋은 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는데 올해같이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수익이 잘 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이런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있죠.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보면 답이 지금 다 나왔어요. 제가 지금 쫙 말씀드렸었잖아요. 손실난 이유, 손실난 그 원인, 그것만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좋은 종목은, 여기서 좋은 종목은,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부분의 기준이 애매하긴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차트도 중요하지만 뭐 여러 가지 뭐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모멘텀 투자, 모멘텀이 있는 종목, 이런 종목은 결국에는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다리면은 결국에는 수익이 난다. 그것이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또는 가장 유일의 저는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뭐 여러분들에게 소확주, 그쵸? 이 소확주 같은 경우에도 단기로 보면은 사실 바로 안 올라가니까 답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동안 종목들 보시면서 기다리면 결국에는 올라오는구나. 제가 예전에 그 방송을 통해 가지고 방송에서도 아마 그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10년 뭐 자식에게 이제 그 물려줄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제가 한번 4종목을 말씀을 드렸었죠. 4종목 중에서 10년이에요. 10년. 그러니까 정말 주식 투자는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그런 어떤 단계로 주식 투자를 하셔야지, 내가 지금 여기서 사자마자 난 내일 10%를 먹겠다. 그때 4종목 말씀드렸었던 게 아마 LG, 생건, 그 다음에 대상 홀딩스, 그 다음에 골프존이 제일 많이 갔죠. 골프존, 그 다음에 다원시스, 뭐 로보스타도 저는 뭐 중간중간 한번 말씀드렸었지만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중장기로 투자해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좋은 종목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안 갔다. 나는 내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지금 안 사고 다른 종목을 샀었으면 내가 그 종목으로 나는 수익을 냈을 것이다 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수익이 났을 것이다 라는 저는 보장은 절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결국 답은 단타 치지 말고 단기로 가지 말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난 한 달 안에 또는 2달 안에 수익률을 20% 30%를 내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저금리잖아요. 지금 아마 그 적금 지금 뭐 들고 계신 분들, 혹은 또 지금 이제 적금 들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 수익률 보시면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이율이 더 낮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마이너스 금리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디 그 뭐 증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또는 뭐 요즘에 뭐 이 스팸 문자 엄청 오죠. 스팸 문자 뭐 저 이름을 그 사칭해 가지고 막 그런 방도 뭐 제가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거기 보면은 뭐 한 달에 30% 수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뭐 수익률 보장. 제가 만약에 그런 정말 방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굳이 이 주식 전문가를 할 이유가 없겠죠. 저도 차라리 그냥 맘 편하게 거기다 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잘 한다면. 단타는 단기 막 급등주방 이런 방들은 여러분들 우리 방에 계시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계시는 우리 고수회전 박정석 대표와 관련된 이 방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단기로 주식을 갖다가 투자해서 단기간에 고수익 급등 수익을 올리는 부분은 굉장히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냥 뭐 재미로 너무 지루해요, 그냥 단타 이런 것도 그냥 재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로 하더라도 이게 뭐 수익이 좀 나야 재밌지. 수익 날 수 있어요. 수익이 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데 가보면은 종목을 이제 막 뿌리죠. 한두 종목이 아니고 막 몇 종목씩 막 뿌린단 말이에요. 하루에 막 10개, 뭐 20개씩도 뿌려요. 그 중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종목을 보면서, 자, 여러분들 보셨죠? 자,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야 주식 투자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 결론은 역시 투자, 그러니까 정말로 말 그대로 어떤 그 기업을 보고 빠지더라도 그 기업을 보고서 결국에는 회복할 것이다, 올라올 것이다, 이런 부분들. 중장기도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달, 두 달 또는 6개월일 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요 뭐 몇 년씩 걸리는 종목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난 6개월만 투자할게, 그렇게 처음부터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또 그 시간에 맞춰 가지고 의미가 없어져요. 제가 20년 동안 여기 있었지만은 단타로 단기로 돈 벌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 번도 못 봤어요. 단기 투자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여러분들 많이 당하셨잖아요. 이제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근데도 아직도 그냥 혹해가지고 그래? 그냥 뭐 사자마자 뭐 상한가?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이제 뭐 제가 뭐 쭉 말씀드렸었지만은 오늘의 일단 포인트는 뭐냐? 일단 좋은 종목은 일단 뭐 제가 뭐 그동안 쭉 말씀드렸었던 소학주 있잖아요. 소학주의 예를 한번 보시면서, 제가 작년에 아마 그 공개 방송에서 아마 처음, 거의 뭐 최초로, 그러니까 처음에 투자했던 종목, 아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무겁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런 종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종목도 이제 보니까는 지금 보면은 엄청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두 달 동안 주가가 안 움직였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뭐 왜 이렇게 무겁니, 지겹니. 근데 결국에는 돈 버는 거는 그런 종목을 정말 끈기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갔어야만 결국에는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기억나세요? 아마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오랫동안 저랑 같이 있으셨던 분 나왔네요. 저희 대기만성님. 풍산. 이 종목이 작년에 이때였단 말이에요. 그때가 있지만 이때, 그쵸? 뭐 여기서 뭐 팔았을지 안 팔았을지, 뭐 아무튼 여기 지금도 들고 있었어도 뭐 수익이 꽤 났었던 부분들이고, 뭐 로템도 마찬가지죠. 현대로템도 그때 이제 뭐 다른 종목은 안 가는데 뭐 현대로템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렇게 했었던 것. 자,
여기 지겨울 수 있어.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결국에는 또 최근에 또 신고가 또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보시면서 아마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오늘 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좀 바꾸실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주말에 나왔던 건 뉴스 있죠? 예, 뉴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뉴스도 일단 올려다 드릴 건데 그 링크를 한번 올려다 드리도록 할 텐데 그 링크에 앞서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비트, 자, 25개 코인 무더기 유의 종목 지정, 투자자 패닉. 자, 지금 뭐 25개 종목이,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거죠. 뭐 어떻게 보면 관리 종목, 주식으로 따진다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니까 얘들 보니까는 뭐 다들 보니까 뭐 주가가 뭐 다 빠졌더라고. 많이 빠졌고, 뭐 이 중에서 뭐 5개는 그냥 이제 뭐 상장 폐지, 이 중에서 뭐 페이코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코인도 있어요. 이게 아마 지금 다날 있죠, 다날하고 이게 아마 좀 관련 있는 코인인데 이거는 이제 뭐 상장 폐지, 그거 다 날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식 그 코인이 지금 이제